제4장 가족과 함께한 플로리다 여행. 시작이 반이다. 앤마리 버틀러와의 만남 이후 첫 출근에서 웨스는 뜻하지 않게 고래 반응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는 오전 내내 부하 직원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자신이 알아낸 것을 회계팀장인 메리디스 스몰리에게 사용하기로 했다. 웨스와 메리디스는 거의 1년 동안 서로 대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것은 1년 전 어느 회의에서 웨스가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메리디스의 팀 때문이라고 암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야유회 때 더욱 깊어졌다. 그 야유회에서 소프트볼 게임이 있었는데 메리디스와 웨스는 한 팀이었다. 메리디스가 감독을 맡았고 웨스는 선수로 뛰었다. 그런데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웨스가 병살타를 치고 말았고 스포츠 광이자 승부욕이 강한 메리디스는 웨스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웨스는 메리디스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메리디스가 웨스를 보고 재빨리 지나치려 한 순간 웨스가 그녀를 막아섰다. 잠시만요, 메리디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메리디스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웨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아주 느긋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당신이 협력업자들을 다루는 방식에 아주 감명받았어요. 네. 메리디스는 웨스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어리둥절해졌다. 그녀는 그 칭찬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웨스를 바라보았다. 웨스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챘지만 말을 계속 이었다. 지난번 주문에 대해서 그 협력업자들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협상을 해봤는데 별로 성공적이질 못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당신이 그걸 해냈더군요. 당신이 배송업체와 상대한 이후 물품 인수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저는 당신이 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협력업체 담당자인 루커스 패킹에게 곧장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모든 공이 당신에게 있다고 했어요. 메리디스의 얼굴에서는 점점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웨스의 태도나 어조에서 그의 칭찬이 진심 어린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존과 얘기해봤나요?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가장 사나운 사람이죠. 전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봐요. 정확한 시간에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로 거래량을 늘려주죠. 당신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메리디스는 조금 전 자신이 바쁘다고 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느긋하게 계속 이야기할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요.
웨스가 다시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준과 어드문도 또한 협력업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누군가 코치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과 함께 일해줄 수 있나요? 당신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거예요. 물론이죠. 문제없이 해결할게요. 메리디스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웨스는 의자에 앉아 메리디스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신기하고 당황스러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몇 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 메리디스의 태도는 분명히 변했고 그의 요청에 대해서 협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가 진심이었을까? 어쨌든 이제 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생각보다 모든 것이 너무 쉬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잘 돼가고 있어. 하지만 내일 회의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걸. 웨스는 다음날 오전 시간에 최고 관리자들 6명과의 회의를 소집해 놓았다. 원래 그 회의의 목적은 사업 아이템을 얻고 고래 반응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올 반응을 상상해보면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회의 당일 아침 웨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시월드에서 그리고 앤마리 버틀러의 강연장에서 적은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배운 것을 관리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갑자기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앤마리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 팀의 반응을 예측해보고 솔직해지세요. 그동안 당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바꾸고 싶다고 말하세요. 고래 반응이라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그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기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윌슨은 중얼거리면서 노트를 덮었다. 만일 이번 일이 성공하면 샴, 너에게 내가 한턱 빚진 거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윌스가 회의실에 들어가자 관리자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그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이런 분위기, 즉 자신과 관리자 사이에 떠도는 거리감이 윌스는 유감스러웠다. 그 분위기는 윌스가 동료였던 합이 미안보다 먼저 승진한 후부터 시작됐다. 항상 그렇듯 지금도 합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곧 준비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제시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윌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헛기침을 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금부터 내게는 좀 힘든 얘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걸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실수에 대해서 추궁을 했고 반대로 일을 잘 해냈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얼마 전 다녀왔던 출장에서 저는 뜻하지 않은 배움을 얻게 되었고 그 배움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일에 대한 제 반응에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윌슨은 관리자들에게 시월드 방문과 데이브 야들리와의 만남 그리고 앤마리 버틀러와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말하는 중간중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본 윌슨은 그들이 자신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얘기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윌슨은 하비미안이 친구인 고수 술라르모를 쳐다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윌슨은 그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비는 팀 관리자로 승진한 이후부터 그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비의 행동이 자신의 얘기에 대한 혹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윌슨은 말을 계속이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것을 항상 강조해 왔고 사람들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점만을 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윌슨은 관리자들에게 고래 반응과 뒤통수 치기 반응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뒤통수 치는 타입의 관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고래 반응을 하는 관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대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오래된 행동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를 확신 없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 말을 꺼냈다.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도와드리죠. 메리디스였다. 다른 사람들은 메리디스가 그런 말을 하자 모두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왜냐하면 웨스와 메리디스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오히려 반대 발언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리죠.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웨스 씨와 저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웨스 씨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복도에서 웨스 씨는 저와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하더군요. 처음에는 웨스 씨가 저의 잘못을 짚어내려는 거라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웨스 씨가 진심으로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 일에 대해서 칭찬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웨스 씨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우리의 배송처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메리디스는 웨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을 계속 이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고비를 넘기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웨스 씨의 모습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웨스 씨가 저에게 말해준 칭찬과 격려는 웨스 씨에 대한 저의 태도는 물론이고 제 일에 대한 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웨스 씨가 저에게 했던 노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행하려 하는 것을 보니 제 능력이 닿는 한 도와드리고 싶군요. 웨스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하비는 여전히 빈정대는 듯한 표정으로 거세에게 눈을 굴리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아직 확신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웨스는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메리디스. 제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훌륭한 업무 수행을 알아차리고 가장 의미 있게 그에 보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척크 윌킨스가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요. 당시 그곳 병원 사람들은 제 가족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주말에는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더군요. 주중에 일을 마치고 가끔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 듯 하군요. 척크. 웨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척크 외에 2명 정도가 의견을 더 내놓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웨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모두 제가 한 말을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군요. 웨스가 분위기를 살피며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코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제가 예전에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뒤통수치기 행동을 저지른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다. 웨스는 그들이 음료대와 외부 주차장에 모여 많은 얘기를 나눌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웨스는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앤마리 버틀러에게 전화를 했다. 통화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앤마리 씨, 안녕하세요. 웨스 킹슬리입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군요. 웨스가 인사를 마치자 앤마리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다. 웨스 씨, 이렇게 전화해 주다니 정말 반가워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요? 웨스는 곧장 앤마리에게 어제 있었던 메리디스와의 만남과 오늘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다들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대부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그건 괜찮아요, 웨스 씨. 시작이 좋았어요. 앤마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마워요.
아직 저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는군요. 강연장에서 당신이 나눠줬던 그 작은 범고래 상을 한 상자만 주문하고 싶은데요. 그걸 우리 직원들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웨스는 앤마리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좋아요, 웨스씨.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당신이 해나가는 과정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많이 발견해가면서 즐거움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